예, 2024년도 소방직구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총 25문제죠. 원래 20문제였는데 과목 수가 줄어들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5문제가 더 추가됐고요. 지금 소방직 문제에 뭐 특화된 문제라기보다 일반 행정직 시험 문제하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를 바 없죠. 역시 판례나 법령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건 동일하고요. 다만 오히려 또 소방직 문제에서는 최신 법령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꼼꼼하게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일반 행정직 문제하고 이제 거의 뭐 다를 바가 없는 문제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간단하게 볼까요? 자, 1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옳은 것이죠. 바로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책에 보시면 다 관련 페이지 적어놨죠. 교재에 있는 분은 교재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확인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1번 행정청 처분 신청 받았을 때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해야 되며,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준다. 접수증 주는 뒤에 나면 항상이란 말이 틀리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죠. 원칙가에.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이런 좀 절대적인 말들, 그죠? 극단적인 말들은 틀렸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이제 맞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1번 항상이 틀렸고요. 2번 행정청은 처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신청에서 반드시 통지할 필요 없다. 역시 반드시라는 말이 틀렸죠. 이유를 통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또 틀린 거죠. 3번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성립해서 되도록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기준을 변경하는 그런 일이다. 변경할 때도 공표하죠.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도 설정 공표, 그걸 변경할 때도 설정 공표를 해야 되겠죠. 3번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요건 이제 신청해도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보안 변경 취하할 수 있죠. 다만 법에서 특별히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못합니다. 법 조문 그대로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조문 그대로 등장한 것들이고요. 정답 4번. 자,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하자승계죠. 1번 선행처분, 개고처분에 불가정력이 생겼다. 후행처분, 대집행, 영장, 개통실비는 동일한 법률효과죠. 하자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X. 2번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과 목적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정력이나 구속력이 거론해서 불이익을 입게 된 자, 그러니까 별개는 원래 하자승계 부정이 돼야 되겠지만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 토대로 하자승계를 인정한 사례도 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질문이고, 정답 2번. 3번 직위 해제하고 직권면직 별개죠. 39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아마 390페이지 판례 원문을 나와 있고, 이런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질문이죠. 하자승계 부정되는 사례의 또 대표 판례가 되겠습니다. 3번 틀렸죠. X. 4번 소득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것도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사례죠. 392페이지 박스로도 나와 있고요. 이건 또 잡혀서 우리가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우리 책에서는 아마 통지 파트에서 334페이지에 보시면 그 3번, 4번 꺽쇠를 묶어서 판례 처분성 오액성 문제를 한번 등장한 적이 있고요. 별개니까 하자승계 부정이죠. 부정되는데 승계된다. 틀렸죠? X. 정답은 2번. 3번 정보공개법. 보니까 뭐 행정절차법, 뭐 정보공개법, 법령 파트는 늘 나오죠. 1번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이 된다. 꼭 걸을 필요 없죠. 원본일 필요는 없죠. 1번 X. 1번이 바로 정답. 2번 정보공개법, 지자체는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맞고요. 3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진데 입증 책임하면 개인정보취자. 늘 봤던 거죠. 4번 요거는 이제 좀 출제 오류 가능성인데 복수정답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 주장입니다. 물론 1번이 워낙 확실하게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뭐 정답은 1번을 찾는데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근데 4번은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거기에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쟁 조정 응해야 된다. 요거는 자, 조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가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자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원하는 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반대편에다가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 통지까지는 맞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누구일 수도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하면 상대방은 정보 주체가 될 것이고, 정보 주체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처리가 상대방이죠. 여기까지는 논란이 없어. 그런데
응하여야 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국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말인가 하니 신청인이 정보 주체야. 분쟁 조정 신청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게 응해야 돼. 근데 반대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 조정 신청했을 때 정보 주체는 응할 의무가 없어.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돼 있지 않고 3항에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된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그 밑에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건 제가 부연설명했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 조정에 응하여야 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주체 아니다. 그래서 지문이 상대방이라고 하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국어적으로 틀린 거죠. 물론 이제 1번이 워낙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있기 때문에 복수 정답 처리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이제 조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처리됐는지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처리 안 됐어. 처리됐다는 이야기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아마 이미 또 한참 전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믿지 못하고 한다. 어쨌든 이거는 조문 출제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복수 정답을 처리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이기 때문에 엄밀히 그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죠. 자,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옳지 않은 것이겠죠. 이건 이제 이 행정청 목적 달성 필요한 게 보면 이건 이제 행정기본법에 보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상 강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 다 한 번 더 있는 것이 조문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행정기본법 조문은 각종 시험 문제에서 여러 차례 이제 곳곳에서 막 등장하고 있죠.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하고요. 2번 직접 강제는 보충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대집행이나 이행강제음으로 목적을 달성했을 때 대리 직강 중에서는 직접 강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보충성이죠. 그래서 다른 수단으로 그러니까 그 대집행이나 이행강제음으로 의무를 확보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는 보충적으로 한다. 2번 맞죠? 본문에 보면 나와 있고요. 3번 이건 뭐 유명하죠. 명도는 대집행 대상됐을 때 명도나 인도나 같은 말이죠. 이게 뭐 워낙 유명한 것들이죠. 3번 그래서 X. 4번 적시강제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행정상 적시강제의 경우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영장 없이 적시강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었죠. 오치제입니다. 4번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손실보상이죠.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의 보상을 합헌으로 받죠. 개발이익 배제하는 것을 위하다. 둘 다 합헌으로 받습니다. 공시지가 개발이익 다 뭐입니까? 공시지가의 보상도 합헌, 개발이익 배제하는 것도 합헌으로 받죠. 그래서 1번 X. 2번은 키워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사업시행자 보상이 원칙인데 사전 보상이기 때문에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현금 지급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2번 O가 되겠네요.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됐고요. 3번 대법원은 국권보안사가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제로 국가에 증했을 때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 논의는 됐지만 구체적으로 뭐 그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적용해서 한 적 없어요. 이건 옛날에 행시 시절에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MBC 방송국 주식회사 MBC 그 문화방송 주식 강제 정여 사건에서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 논의는 되고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몰라. 그러니까 인정했다 해도 틀렸고요. 부정했다 해도 틀렸죠. 그러니까 판례 원문에서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 독일에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는 몰라요. 이 사건이 그 이론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을 뿐 우리 판례가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부정했다고 보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그 지문 그대로 있죠. 근데 거의 잘 안 나는데 오래간만에 한 20년 만에 소환되어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3번 틀렸고. 자, 4번 하천, 이건 유명하죠.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 민사소송이지만 뭐 하천구역 토지 손실보상은 당사자 소송으로 받죠. 그래서 4번 틀렸죠. X. 6번 신뢰본칙 공적 견해 표명 실질로 판단하는 거요. 1번 맞고요. 2번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신뢰본칙상 행정치 배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려면 상당 기간에서 동일한 처분을 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걸 족하다. 그렇지 않고요. 이거 뭐 생각하면 됩니까? 보세 운송 면허세 비과세 사건, 부산 춘해병원 비과세 사건, 뭐 알면서도 단순한 누락이나 착오만 가지고 부족하고 알면서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정, 객관적 사정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알면서도 어떤 특정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주관적인 요소도 요건입니다. 요거는
보통은 잘 익숙하게 보는 지문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그거 근데 뭐 판례는 뭐 기본적으로 유명한 판례니까 그거 보시면 되죠. 2번 X. 3번 공익 제3자 행정 신뢰 원칙이 행정기본법의 명문 규정인데 또 명문 규정 그대로 나왔죠. 본문 조문으로 있는 것이고. 자, 4번 공적 겸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신뢰 보호 안 할 수 있죠.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신뢰를 보호해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죠. 맞죠. 정답은 2번. 7번 법률 유보 원칙이죠. 법률 유보 이거 뭐 일본 워낙 유명한 방송 그러니까 시청료 인상 사건이죠. 그래서 단순히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니라 중요하고 본질적인 서술로 정한다. 맞죠? 2번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임은 법규 명의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죠. 조례죠. 특히 자치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허용이 되죠. 2번 3번 자 이거는 뭡니까? 사업 시행인가 실제 소유자 동의였고 이것도 계속 했던 거죠. 뭐입니까? 대의원 이야기인지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하는 건지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지 세 가지 구분하라고 했었죠. 그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7번 판례, 8번 판례, 9번 판례 세 가지로 세트를 묶었죠. 그리고 아마 그 단과 들었던 학생들은 그 위에 옆에다 또 3단, 4단을 정리했죠. 그래서 뭐 찾으라고? 키워드 찾죠. 공공조합인지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든지 그걸 딱 구분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딱 보게 되겠죠. 법률로서 규정을 사용하다. 기본 법률로서 규정을 사항으로 봤죠. 3번이 가서 틀렸습니다. X. 4번. 요거는 이제 또 방송 수신료 사건 바로 오른쪽 페이지 그 24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 2번 판례 거기서 묶고 있죠. 1번 판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비슷한 언질에 있는 거죠. 됐어. 정답은 그래서 3번 틀린 것이죠. 8번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행정절차법 조문 그대로죠. 법령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할 수 있을 때 신청에 따라서 하거나 하지 않겠다. 약속, 확약의 개념이죠. 1번 2번 확약은 협의 거쳐야 될 때는 협의를 하라는 것이고 조문 그대로. 3번 확약을 했는데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확약의 구속력이 면제되죠. 두 가지겠죠. 확약이 위법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확약에 대한 구속력이 면제되죠. 조문 그대로 다 보시면 되죠. 4번 확약은 서면 말로 할 수 있지만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이거는 확약이 아니라 처분의 확약은 문서로 해야 되겠네요. 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적 문서, 예외적 구술, 말로 했을 때 교부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처분을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 문서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술로도 가능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문서 요구하면 문서 교부라는 것은 행정절차의 다른 조항이고 확약은 문서로 하라고 규정이 있고 이는 단서조항이라든지 예외 규정은 없기 때문에 4번 질문 틀린 거다. X. 9번 행정이 인가죠. 기본행위 하자가 없는데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해야 된다. 틀렸죠. 하자에 있는 그리고 틀렸죠. 다시 기본행위 하자가 없는데 이거는 반대구나. 인가에 고유한 하자였으면 하자에 있는 인가를 다툴 것이죠. 그래서 1번 맞네요. 2번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 무효지하면서 인가 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자에 있는 기본행위를 다툴 것이지 기본행위 하자로 인가를 다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가 되겠죠. 반면 위에는 인가 자체의 하자였으면 다툴 수 있는 거죠. 다 교재에 보면 다 319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 행위와 인가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정리해 또 트리로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거입니다. 그거 보고요. 2번 X. 3번 그러나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아무리 적법하게 있었다 하더라도 인가의 보충성 때문에 인가가 같이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3번 4번 재개발조합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은 보충이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설립인가하고 구분하라고 했죠.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는 설권적 행위지만 설립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가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21페이지가 다 인가에서 봤던 대표 판례들입니다. 전형적인 판례들이죠. 자, 정답 2번. 10번 공법상 계약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역시 조문 그대로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계약서 작성하라. 공법상 계약도 계약서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죠. 2번 이것도 기출문제 열어봤던 거죠. 공공계약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주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사척자치 계약자 원칙이 그대로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그대로 되죠. 3번 공법상 계약 당사자가 효력 다툰다.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툴 때 분쟁이므로 여기 다시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가 맞는데 그 계약 과정에서 뭐가 생겨서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우리 판례가 여전히 사법관계를 보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 계약인데 중간에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공법상 책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소송이다. 판례 원문, 그러니까 책에 보면 원문에 본문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찾아서 확인하시고. 자, 4번 지자체 계약, 공법상 계약.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이든 사법상 계약이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하는 계약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죠. 4번 그래서 O. 정답은 3번. 자, 11번 집행정지죠. 처분 등 요게 우려는 적극적인 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되겠죠. 소극적 요건이 있고 다만 이 요건을 결했던 대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 삼을 수 없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어디서 판단해? 본안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건 갖춰서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냐. 야, 이 처분이 위법한 거니까 기각은 잘못된 거다라고 항고라는 거죠. 항고사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맞죠? 불복사유로 삼을 수도 맞고요. 2번 집행정지 결정하려면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하죠. 만약에 취하가 되면은 집행정지 결정도 실효가 되겠죠. 별도의 행위 없어 효력이 실효가 되는 거죠. 2번 5. 3번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됐죠.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틀렸죠? 이건 왜 틀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있어.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해서 받아들여졌단 말이야. 그럼 3개월 동안은 영업정지가 안 된 거잖아. 그럼 계속 영업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기각이 됐죠? 그럼 뭐가 부활해야 돼? 영업정지 3개월처럼 부활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한참 3개월 지나서 그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야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효력 소멸됐다라고 하지만 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자체가 시작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내가 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정당한 집행으로 보는 거야. 정당한 제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어렵지만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됐죠.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받아냈지만 본안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계속 그 처분 효력이 소멸되는 상태로 있으면 되겠지만 기각이 되면은 원래 있던 처분은 부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해당 제재 처분이 제대로 동등한 수준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3번 틀렸죠. X.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조금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 요 판례가 최근에 곧잘 등장을 합니다. 요거 보시고 4번 요거는 나중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했다면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되면 그때부터 효력 소멸과 동시에 부활한다. 이것도 3번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요게 나름대로 좀 어렸던 문제로 볼 수 있네요. 12번. 1번 상대적 안정성이죠.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 안정성을 말한다. 1번 5. 2번 요 블라블라블라 뭐 다 제목 내용이 있지만 별로 없지 않은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다시 잘못 봤다.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용도에 갖출 것을 말하고 여기서 안정성 갖지 못하는 상태는 그 영조물을 구성한 물적 시설을 불비료하는 거 한한다는 말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해서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 제3자한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의 표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한다라는 말 때문에 틀린 범위를 너무 좁게 지문을 구성했네요. 2번 X. 3번. 자, 이거는 대법원에서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돼 있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넘겨받았는데 확립된 법령 해석에 어긋나는 계속 고집한 거죠. 판사들이 볼 때는 이건 뭐야? 행정청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고의과실 위법성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4번 영조물 설치 관리 상하지 않는데 상급 지자체가 하위 지자체장 기관위임이죠. 기관위임 사면은 뭐야?
위임한 상급행정청이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 하급행정청은 비용 부담자로 책임. 둘 다 책임지고 하급지자체는 비용 부담자로 책임 다 지는 거죠. 이거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4번호. 정답은 2번. 2번 질문은 뭐 어렵지 않은데 살짝 함정이죠. 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행정절차법상 위반 사실의 공표가 되겠죠. 자, 이거 행정청은 명단은 공표가 나오면 잘못된 공표했을 때 되담기가 쉽지가 않죠. 사기 전에 상당히 절차를 해명 기회를 엄격하게 밟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공표하기 전에 의무의 이행 확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반 사실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2번 위반 사실 등의 공표에 관하여 의견 진술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사전에 통지하고 사전 통지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뭐입니까? 포기할 때는 이거는 뭐하고 또 비슷합니까? 우리가 사전 침입적 처분할 때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하는 건데 의견 청취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면 안 해도 되는 경우 4가지 있잖아. 그중에 하나가 빠져 있죠. 그래서 긴급, 성질 그리고 포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짝 조금씩 다르죠. 그거 주의해서.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침입적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는 경우는 뭐지? 급함이 생겨가시죠. 법원의 재판에서 증명되어 있을 때죠. 그리고 성질상 곤란 불필요. 요거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런데 의견 청취는 사전 통지와 세트가 되겠죠.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역시 3가지는 같죠. 긴급, 증명, 성질, 그리고 포기죠. 그런데 명당 공표죠. 공표할 때 사전 통지, 공표할 때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요 3가지 중에 뭐가 빠지죠? 이번엔 요게 빠져 있죠. 그래서 뭐입니까? 긴급, 성질, 포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소방직 문제라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한 거죠. 이런 거 잘 구분해서 보시죠. 요 사실 명단 공표 행정절차법 조문은 거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소방직 문제에서 뭐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막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의 취지를 잘 살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설명을 들으면 별로 어렵지는 않는데 이런 구조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됐고요. 자, 2번 됐고 3번.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포에 포함된 경우에 취소됐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된 내용을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조문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정정된 내용을 원할 수도 있지만 정정된 이게 자체가 뭐야? 막 공개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그 정정하고 정정된 내용은 공표하지 마라고 요청을 하면 공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4번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면 당사자는 공표 전에 의견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공표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5가 되겠습니다. 5가 되고요. 13번 정답은 2번. 14번 행정의 효력. 이거 늘 하는 거죠. 공존강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때 일단 공정력이죠. 기억은 5야. 5니까 2번 탈락이네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도 20일이 지나면 효력된다. 또 조례 규칙 20일이죠. 니언도 맞으니까 1번 탈락. 그럼 D가서 무조건 이거 리얼 바로 내네요. 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개선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 여부는 재량에 달린 거죠. 리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D가 자 이거는 완성 종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이죠.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소급 입법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조문 또 그대로네요. 판례 원문 그대로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15번 기속행위 재량행위 1번 모두 다 고려하는 거죠. 맞아. 2번 재량행위 우리 맨날 하죠. 주어받고책이죠. 기속행위는 독자적 입장에서 판정한 방식. 재량행위는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가 되겠죠. 그래서 독자적 입장에서 판정한 방식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건축허가는 요건과 좀 해줘야 되겠죠. 다만 중대한 공사 필요가 없음에도 보시면 거부할 수 있다. 이건 건축허가의 가장 기본적인 판례사항이 되겠죠. 4번 판례는 재량권과 판단이 구분하지 않고 맞죠?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게 또 기출문제에서 여러 차례 봐왔던 질문들이 되겠네요. 4번 그래서 정답은 2번. 15번 16번 행정행위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죠. 1번 판례 원문 그대로.
2번 성립의 하자가 있을 때 근거 없어도 직권 취소할 수 있죠. 맞고요. 3번 징계처분 무효는 하자 지원되죠. 설사 상대방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하자 지원된다. 4번 수도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에 납세고지에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송달하실 수 있는 그렇지는 않죠.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행정청이 나한테 표시돼서 도달, 송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행정청이 송달을 제대로 안 했어. 송달의 효력이 안 생겼는데 행정청이 나한테 덤태기 쉬운 거죠. 야, 우리가 송달은 제대로 안 했지만 네가 알고 있었으니까 효력은 발생한 걸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논리죠.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달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4번 X. 정답은 4번. 17번 행정이 올 언급말을 모두 고는 것이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는 건 별로 허용되죠.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다. 판례문문 그대로네요. 기억은 O. 그러니까 3번 탈락. 니은 과세 예고 통지 후. 그죠? 과세 예고 통지하면 과세 적부 심사 기회를 줘야 되죠. 근데 청구하기 전 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세 처분은 위법이죠. 보통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로 보지만 얘는 무효로 봤죠. 판례가 무효로 봤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자, 책임은 A급 판례되어 있을 겁니다. 니은 O가 되겠네요. O니까 또 2번 탈락. 그럼 D가 리얼 둘 중 하나만 보면 되는데 D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은 당의 행정처분을 처분하는데 D가 O죠. 제가 결자 해지를 했잖아. A 행정청 권한인데 B 행정청 했죠. 무효죠. 누가 바로잡아? A가 바로잡는 게 아니라 B 행정청 지가 스스로 바로잡는 거죠. 결자 해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D가도 리얼 사실은폐 요거는 뭡니까? 신뢰보호 안 해줘도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리얼도 O 기억 니은 D가 리얼 다 O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8번 취소 철회죠. 이건 조문들이 또 잘 나오죠. 철회 효과 행정기법법 소급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근거가 있다면 소급표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거 행정기본법은 철회 효과에 대해서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나 판례가 우리가 뭐였습니까? 영유아보육법 그 판례 있었죠? 철회 효과가 원칙적으로 장래효지만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면 철회도 소급표 인정될 수 있다는 건 판례 입장이고요. 반면 취소는 어때?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 그러나 신뢰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장래효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있어. 이런 것들은 살짝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보면 제일 또 난감해하는 게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많이 헷갈려하거든. 그래서 다시 1번 철회 효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행정기법은 뭐 있어? 장래효에 대한 규정은 있죠. 소급표에 대한 규정은 없어. 대신 판례가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하죠. 특별 규정 가능하다는 거. 영유아보육법 사건이 있었죠. 반면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죠. 예외적으로 장래효. 요거는 행정기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같이 대칭돼서 보시면 되죠. 1번 그래서 O. 1번이 바로 정답. 2번 당사자 거짓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때는 상대방한테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비교 형량하지 않아도 되죠. 2번 X. 3번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처해야 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할 때 이익형량 할 때 이익형량 해야 되겠죠. 처리의 가장 기본은 이익형량. 다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이익형량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원칙이니까 3번 틀렸죠. 4번 연금 지급 결정을 했죠. 취소가 됐죠. 연금 지급 결정 취소가 적법해도 환수 처분까지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죠. 그건 또 별도로 이익형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했습니다.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던 지문이네요. 정답 1번. 19번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자기완결적 신고 개념이죠.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끊는 신고. 그로써 법적 효과 생기죠. 1번 O. 2번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하거나 신고법정 거부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적 의미밖에 없죠. 2번 O. 3번 적법한 요건 갖춰서 할 때는 거부됐다 하더라도 무신고 영업이 되는 건 아니죠. 맞아. 4번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기본법. 요거 소방지 문제 2년 연속 나왔는데 작년에도 나왔죠. 뭐하고 행정자족적 신고하고 행요건적 신고가 어느 법에 있는지 바꿔치기죠. 그 과거에는 행정절차법, 자족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행위요건적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신설되어 들어갔죠. 바꿔치기인데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한 번 더 나왔네요. 교재 봐주는 분은 189페이지 비교 박스가 있죠. 거기서 바꿔치기 하는 거
그죠? 물론 작년에는 뭡니까? 요거하고 뭐였습니까?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기본법, 행위요건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이 있다. 뒤에 질문 하나 더 줬지. 작년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뭐 그 중에 반만 했지만 어쨌든 틀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법에 이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건 늘 강조했죠. 됐어. 정답은 4번. 20번 행정, 입법, 1번 헌법에 있는 규정이죠. 그런데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 틀립니까?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는 없고요. 감사원법, 법률에만 있는 거죠. 그 앞에 거는 뭐야?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선관 규칙은 헌법에 있지만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죠. 1번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한 두어 번 정도 봤던 것 같긴 하네요. 2번 행정입법을 실질적 규정 고발하는 학설은 법규성 유무. 그래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고발하죠. 맞고요. 3번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불형인 도로 시행규칙 기준. 시행규칙 기준은 불형 형식 행정규칙과 법규성 X가 되겠죠.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3번 O. 4번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이겠고 우리가 기본권 침해라면 헌법소원으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 직접 침해할 때는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죠. 4번. 정답은 1번. 21번 정보공개법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부터 찾고 있죠. 1번 O.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모든 국민은 정보를 공개할 청구까지 여기까지 맞네요. 외국인은 청구 없다. 외국인도 가능하죠. 외국인도 물론 이제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주소가 있거나 학술연구 목적 이수처럼 제한은 있긴 합니다만 가능하기 때문에 콤마 다음 네가 틀리네요. 3번 사업 보시면 2차 시험 답안지냐 채점연별 채점 결과를 구분했죠. 답안지는 보여줘. 답안지 열람은 비공개다. 틀렸죠. 채점연별 채점 결과가 비공개. 바꿔치기 했고요. 4번 행정 3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결정 30일이나 20일이 되겠네요. 10일, 10일이죠. 근데 20일 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권리구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20일이 되겠네요. X. 정답은 1번. 22번 행정상 제재처분이죠.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있습니다. 틀렸죠? 여기서 제재는 뭐로 국한시켜야 돼? 영업정지와 뭐 면허 취소 같은 행정상의 제재 조치는 고의과실 요건 아니죠? 그 1번 X. 2번 법령 등을 위반하니까 종료 3년. 요거는 이제 행정기부 조문 중요했죠. 제재 처분은 뭐예요? 5년이었죠. 5년의 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죠.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기억해야 되고요. 3번 법령 등 법을 위반 행위 성립과 제재 처분은 뭐입니까? 행위 당시 법이죠. 제재 당시가 아니라 행위 당시 법에 따른 게 원칙. 물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유리하게 바뀌면은 변경된 법을 적은 건 예외고 이거는 특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 정보가 없죠. 원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의 성립과 제재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른 거죠. 3번 X. 4번 여러 처분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했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때는 위법하다고 봐 취소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판례 원문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교재에 찾아서 확인하시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이행강제금이죠. 1번 뭐 워낙 기본이죠. 비대체적 자기임은 부작위이지만 대체적 자기임에서 부과될 수가 없다. 있죠. 1번 X. 2번 이행강제금 행정은 서로 방향이 다르죠. 장래인과 과거인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죠. 3번 여기 유명하죠. 이행강제금 납부하면 일신전속적성이 가지면 상속되지 않죠. 3번이 맞는 질문. 4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 특별규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틀렸죠. X. 정답은 3번. 자, 24번 처분사의 추가 변경. 또 좀 어렵죠. 근데 지문이 길 뿐이지 완전히 손 못 댈 겁니다. 1번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틀렸죠? 행정청이 알고 있다. 관련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동일성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제 처분서 추가 변경할 때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요구되는데 처분 당시 있었고 당사자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방어권 행사인데 지장이 없지 않냐. 동일성 인정을 주장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동일성 인정할 수 없죠. 1번 틀렸습니다. X.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추가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데 적절하게 주장 증명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죠.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하는 것은
추가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적절하게 주장 증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 증명할 수가 있었는데 안 했죠. 그래서 위법하다 취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행정청이 그 제대로 적절하게 주장 증명하지 않은 걸 이유로 다시 종전 처분하는 거. 이거는 기속력에 반대. 다른 사유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정 결시 이전에 있었는데 행정청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졌는데 재판이 지고 나서 뒤늦게 그런 사유가 있었다. 추가하는 거죠.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봐두시면 됐고요. 3번 기본적 생통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다면은 추가 변경 허용되지 않지만 요거는 이제 다른 사유는 추가 변경 안 되지만 판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로 주장한 거 이거는 허용이 되죠. 아까 위에 2번과 3번의 차이가 있죠. 잘 찾아서 보시고 4번 이거는 조문을 약간 보완해서 하는 것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되죠. 다만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처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거는 추가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4번으로 조금 질문이 어렵죠. 자 5번 25번 진정이란 국민이 법정의 절차 형식을 의견을 내는 것이겠죠. 진정서 형식이라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목은 진정서, 알맹이는 행정심판, 행정심판, 알맹이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1번호. 2번 행정심판법 취소, 무효, 의무형 심판이죠. 맞고요. 3번 행정심판 90일. 이거 아주 쉬운 문제. 1년은 소송이죠. 행정심판은 90일, 180일. 4번 시도소속은 시도에서 판단하죠. 시도소속 행정심판을 심리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소방직 문제도 일반 행정직 문제 패턴, 판례, 법령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소방직 준비하신 분들도 행정법 같은 방식, 같은 이제 패턴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또 일반 행정직 준비하신 분들도 이제는 소방 행정직에 나온 기출 문제도 일반 행정직에서 여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호간의 호환이 가능하죠.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4년도 소방공무원 9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